네,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광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월 14일이고요. 자,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오션 가져왔고요. 자, 우리 하나오션이 먼저 가파르게 올라가던 이 상승세에서 이 음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오늘 뭔가 이상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이상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전고점 매물대를 맞고 나서 자, 한번 저항을 받았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오전에는요 우리가 이런 내용이 나왔죠. 자, 뭐냐면 자, 크게 일단 뭐 하나오션 관련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하나그룹에 이슈가 하나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가 일단 사업을 자, 두 덩어리로 쪼개서 핵심을 더 돋보이게 만들려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래요? 자, 인적 분할하고 자사주 소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 안에는 일단 지금 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이 이거죠. 자,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으로 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7월에 되는 거고, 일단 존속법인에는 기존 우리 방산이랑 자, 조선, 그리고 에너지 케미컬 금융 부분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신설법인에는 뭐가 들어가냐라고 보면은 이제 하나, 자, 기니까 하나홀딩스라고 할게요. 하나홀딩스에는 테크, 라이프, 뭐 솔루션, 그러니까 참 유통, 뭐 이런 F&B까지 묶여서 가는 건데, 일단 그래서 시장이 이 한화라는 그룹을 평가하게 될 때 너무 쪼개져서 나눠져 있으니까 자, 이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자, 이 두 덩어리로 크게 쪼개서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속 회사에서는 누가 남냐라고 보면은요, 우리 기존에 굵직한 그룹주들 방산이랑 조선, 에너지의 핵심 같은 사업에다가 집중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신설회사는 뭐 장비랑 서비스, 유통 같은 비핵심 사업들을 따로 분리해서 가져간대요. 그래서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자면 자파점처럼 이것저것 다 팔았던 거를 자, 이제 명품관이랑 자, 식품관 이렇게 나눠서 좀 더 가치 있게, 가치가 더 잘 보이게 이런 조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이 하나 그룹주가 자,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자, 이 내용이죠. 그룹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죠. 하나가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가 자, 거의 23% 정도 올라갔어요. 최근에는 27%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장중 고가는, 그래서 이 조선이랑 자, 기타 뭐 방산 이런 거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 그룹주들이 전부 다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소각이랑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자, 인적 분할 이 관련된 내용 때문에 하나 그룹주들이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일단 하나오션이 자, 단기적으로 이런 혜택을 좀 수혜를 받기는 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긴 조금 어려워서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하나오션에는 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앞으로 영향이 끼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하나오션은 우리 핵심 덩어리 기존 존속회사 존속법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 하나그룹 자체가 일단 방산이랑 이 조선을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밀어줄 것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쁘지만은 않은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사실 크게 뭐 영향을 줄 만한 건 없다. 그래서 워낙 하나가 이런 방산이랑 조선에 대한 이 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혹덩어리들을 좀 떼내고 핵심 기업만 이 존속법인에 남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하나오션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이 주가가 하락한 거에 있어서 제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자리가 어디예요? 결국에는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매물대가 많은 구간입니다. 그렇죠? 자, 앞전에 언제죠? 물론 10년 정도 전이기는 하지만 우리 이 구간이 자, 앞전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구간이에요. 이 위에서 사셨던 분들은 뭐 사실 많이 없을 걸로 추정되고, 물도 많이 타셨겠죠? 이 아래 구간에서. 그래서 10년치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 그렇고, 그리고 앞전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이 구간에는 당연히 자,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매물대의 벽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 이 구간이 어쨌든 이 매물 압박에 대한 이 부담이요 좀 굉장히 강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자, 위쪽으로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매물대를 맞고 좀 밀렸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건, 일단 주가가 밀릴 가능성은 뭐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일단 지지가 나오게 된다 자라고 하면요, 그때는요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트라이도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자, 5일선 위쪽에서 자, 아직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는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면 왜 빠졌냐라고 봤을 때 일단 흔들기 나온 거죠. 자, 왜 그러면 흔들리고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 어쨌든 이 하락하는 추세가 완전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올라오는 구간들 있죠. 올라오는 구간들에서 자, 이 매물을 다 누가 받았습니까? 외국인이랑 이 기관들이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요, 이 정도로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준 건 어쨌든 어떠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아는 이런 물량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오션이 직접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재료겠죠. 그래서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것도 자, 개인분들이 달라붙기 전에 한번 자, 흔드는 측면으로 자, 오늘 음봉이 나와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 자, 올라가는 구간에서 사셨던 분들,
그리고 우리 자 본정권에서 혹은 이 약수익권에서 자 불타기를 해서 혹은 좀 불타기를 해서 자 비중을 늘리셨던 분들을 어쨌든 한번 털어내려고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정이 나온 거 오늘은 우리 하나오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다라기보다는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물량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 압박도 있고 그래서 조정이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한 가지 더 사족을 붙여보자면 지금까지는 자 끌고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버틸만한데 여기서 자 어디까지요? 한 13만원대 13만원도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도 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당연히 자 이 매도 물량이 조금 더 쏟아질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한 번 더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은요. 왜요? 자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자 이 좋은 모멘텀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한 번 더 잡을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일단 냉정하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오션을요 단타를 치면서 가져오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하나오션이 여러분들의 이 중장기적인 포트로서 자 여러분들 이 계좌에 존재할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 LNG선 그리고 플러스 군함 자 이거 보고 오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 군함에 대한 부분들이요 결국 매출로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역사적 신고가 얼마죠? 28만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28만원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결국엔 하나오션은 역사적 신고가 돌파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자 어떻게 해서 뭘로 어떤 매출이 나와서 올라갈 건지 이 부분에 이 재료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내용인 만큼 꼭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자 바로 시작할 건데 자 이거죠.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어떠한 비용을 받지 않고 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자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많이 눌러주셔야 이 영상 제작하는 제 입장으로선 이 황금손의 입장으로선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랑 구독을 많이 좀 눌러주셔야 영상이 좀 도움이 됐구나 자 그래도 나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건 100% 무료죠.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작성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많은 주주분들께서는 이 신고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댓글로 같이 응원해 주시면서 다른 주주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어야지 자 우리가 이 주주분들의 힘을 한 방향으로 모아야지 우리가 더 빨리 신고가 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30만 기원 이벤트가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상 중간중간 깜짝 공개할 거기 때문에 넘겨서 보시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오션은 최근에 이 수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이 외국인들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기관 그리고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자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자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와 줬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지만 저는요 이 연기금의 수급이 진짜 눈에 띕니다. 연기금 왜 중요하죠? 자 기관들 중에서 운용투자금이 자 1등인 것도 있지만 연기금이 자 뭘 하지 않냐 공매도를 안 합니다. 그만큼 자 실제로 이 매수해준 이 물량들이요 순수하게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투신도 마찬가지다. 거의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투신이랑 연기금 얘네가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금융투자는 좀 다르죠. 얘네는 자 공매도도 하고 특히나 우리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메인 세력이다. 자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요. 이 공매도의 거의 한 70%에서 한 60% 정도는 외국인이고 나머지가 이 금융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얘들이 물론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게 진짜 매수가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이 매수를 계속해서 해줬다라고 해서 순수하게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커버 그리고 어떤 거죠? 쇼스퀴즈. 자, 이 내용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이거 둘이 같으면서도 자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빌려갔던 이 물량들 있죠? 대차 상환. 그러니까 대차 거래를 해서 빌려갔던 물량을 자 돌려주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거요? 대차 거래도 같이 대차 잔고도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우리 하나오션 공매도 내역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하나오션이 12월 달에는 공매도 비중이 자 적지는 않았어요. 강했죠? 근데 우리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쨌든 자 공매도 비중이 자 줄긴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최근도 보시게 되면 뭐 1%, 1.62, 1.3% 아래 1% 자 이렇게 적기는 해요. 그러면 최근에 이 매수세는 공매도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 세력들이 얼마 정도가 들어오면 진짜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 자, 4% 이상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올라갔던 구간들을 제외하고는요. 자, 거의 다 4%가 넘죠? 자, 몇 퍼센트죠? 우리 1월 2일 날도 보게 되면 8%, 자, 그 전에 9%, 6%,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자, 이게 다 공매도 세력들이 실제로 하나오션에 공매도를 쳤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 결과로 해서 이런 조정 구간들에 있어서 우리 공매도 세력들이 자, 실제로 영향을 끼쳤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매도는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총알인 대차거래, 이 대차 잔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게 되면 이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12월 달 중순부터 해서 대차 거래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대차 잔고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겠죠? 우리가 이 대차 거래 추이만 보게 되면은 빌려가고 나서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얘가 총알을 빌려가서 총알 쐈는지 안 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방금 이 공매도 비중이 늘었던 걸 보고, 그리고 자, 총알도 빌려갔던 거 내역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러면 공매도가 진짜 개입이 됐구나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최근에 이 상승했던 이슈에서는 자, 어떻죠? 자, 대차 거래가 상환이 됐다. 대차 잔고가 상환이 됐다. 자,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죠? 쇼스퀴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쇼스퀴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다른 영상들에서도 많이 얘기하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요. 자, 빌려간 물량을 자, 급하게 이 청산을 막기 위해서 자, 급하게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이게 뭐다? 이게 숏스퀴즈입니다. 자, 숏커버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숏커버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약간 달라요. 숏커버랑 숏스퀴즈는 약간 다른데, 일단 둘 다 공통된 점은 이 대차를, 그러니까 빌렸던 주식을 상환하는 행위 자체가 똑같다. 무슨 말이죠?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갔던 이 총알을 빵 하고 쐈는데, 그러면 내가 총 쏜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못 죽였네? 못 죽이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지죠? 전쟁에서 지면 배상금 물어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 말씀드렸던 숏스퀴즈, 숏커버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지금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제가 수급이 들어온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거요? 자, 공매도 측면에서 자, 숏커버 현상이 나온 건가? 라고 이 내용을 같이 보려고 다 대차 잔고도 같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숏커버까지도 뭔가? 라고 제가 그러면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자, 우리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이요. 보게 되면은 자, 7월 중순부터 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8월 중순 말까지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 이 외국인들의 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숏커버를 모르는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주가가 내려가는데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대차 잔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알테오젠의 자, 대차 잔고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어떻죠? 7월서부터 해서 자, 마찬가지로 내려가죠. 자, 언제까지요? 8월 중순까지도 한번 튀었지만 역시나 계속 내려갑니다. 자, 이게 바로 숏커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공매도 세력들이요. 자, 주식을 빌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매도 세력들이 자,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자, 총알을 준비를 해놓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차 잔고를 늘어나는 건 공매도 치기 전에 준비하는 거니까 자, 주식을 자, 빌려와야겠죠? 어디서요? 자, 뭐 이런 구간들에서 빌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때리겠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빌려왔으니까 빌려온 거 갚아야 되니까 이렇게 주가는 공매도 치고 나서 내려가는 순간들 속에서 언제든지 사놨다가 나중에 다시 갚으면 됩니다. 자, 이게 뭐다? 바로 숏커버 현상이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숏커버랑 숏스퀴즈는 약간 좀 다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오션 말고도요, 기본적으로 종목을 볼 때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은데 주가가 좀 빠진다? 그러면 이것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좋은데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 이것도 의심하셔야 되고. 자, 우리는 항상 의심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연기금은 공매도를 잘 안 하니까 자, 우리는 연기금을 추종하는 게 우리한테 좋은 확률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하나오션으로 들어와서 우리 하나오션도 대차 잔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자, 어때요? 그래도 지금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는데 대차 상환 자,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자, 이 상환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자, 이게 바로 숏스퀴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을까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는 올라가 주고, 그리고 이 대차 잔고가 자, 줄어든다.
그러니까 자, 상환을 많이 한다. 이게 바로 쇼스퀴즈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잠깐 짬을 내서 이 공매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이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이 152,400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자, 돌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추세처럼 이 강한 추세로 계속 올라가려면 우리가 어쨌든 한 방이 터져줘야 돼요. 내용은 다 알고 있으신 걸 텐데, 자, 이 LNG선이요. 26년에 발주가 많이 될 거다. 이거죠? 발주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단기적인 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는 결국 4분기 실적입니다. 자, 25년 4분기 매출 발표가 있을 텐데, 자, 이게 이 컨센이 이 증권사 영업이익 전망치가 예상치보다 하회할 전망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에게는 단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짧게 보면 일단 상단부 저항이 한 번 더 맞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들 자체는요 굉장히 좋죠. 26년 전망치가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뭐가 있죠? 자, 마스카 프로젝트가 있죠. 트럼프가 하나오션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만큼 일단 하나오션이 무게감이 실려 있고요. 자, 그리고 이 LNG선을 팔려면 LNG 운반선이 필요하고 미국 LNG선 발주가 많아질 거고, 이 사이클이 2026년부터 언제까지요?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국방 예산 확대가 우리 미국 해군력 강화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군함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필리 조선소부터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우리 하나오션이 미국의 이 조선소 추가 인수 검토까지도 나올 만큼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배 건조 능력을 키우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사적 신고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대감이 분명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4분기 이 증권사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회할 가능성이,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단부 이 구간에서 저항이 걸리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알고 가자. 그래서 혹여나 우리 하나오션을 이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솔직히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위쪽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요, 조정이 어쨌든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 시나리오는, 단기 조정이요. 시나리오는 일단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통해서 꾸준히 하나오션의 내용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전달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이 추가 매수 타점이라든지 혹은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매도 타점이 좀 분간이 어렵다,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꾸준히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신고가 작성 지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해드릴 건데,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30만 구독자 기원 이벤트로 해서 우리 하나오션을 공부하시는 열정 많은 주주분들 위해서 또 재미난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은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여러분들 이 포트에 담겨있는 중장기 포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게 단기적으로 재미 좀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름부터가 2026년 텐베거 인수합병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텐베거라고 적어놓을 만큼 예상하고 있는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 텐베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일단 근거 없이 텐베거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은 안 드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식의 모든 요소들, 차트도 말씀드렸고 이런 수급도 그리고 재료도 봤을 때 모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리는데, 일단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요. 확인해 보신 다음에 야,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시면 소액 정도는 한번 조심스럽게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면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뭐죠? 인수합병입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자,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코로나 때도요. 생각해보게 되면 주가가 10만 원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끝날 때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하락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력이 결국에는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도 떨어지고요. 매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일단 앞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사업으로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목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자, 전장이랑 로봇이다 라는 건데,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요,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로봇 산업에도 필요하고 이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이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 부품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이 거리를 측정하고요, 자, 물체를 3D화해서 위치랑 이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납품을 받고 이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우리 에이다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위탁받아서 조립을 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산업과 이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바로 이번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갔지만 결국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디요?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도요, 자율주행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이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인수합병 종목,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종목 누가 있었죠? 자,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내용 하나만으로 바닥권 17,500원에서 53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25배. 자, 엄청난 상승이죠.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25배까지는 아니어도 러프하게 한 10배까지만은 한번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미 돈 냄새를 맡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보유 자금 한 300만 원으로 예를 들면 10배 잡으면 얼마죠? 3만 원입니다. 이거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받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쪽으로 010-9630-2563번이고요. 뭐라 남겨주시면 되냐? 한화입니다. 자, 하나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이 한금손이 준비한 2026년 텐베거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화오션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말씀드렸던 인수합병 이 텐베거 후보 종목, 이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내가 어디서 추매를 들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이 차익 실현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혼자서 공부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드려 볼 테니까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한화라고 남겨주시면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도 이 짧지 않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혹시나 아직도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남겨주시지 않았다라면요, 한 번씩 들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번호 외우기가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영상 설명란에 간편 문자 발송 링크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죠? 010-9630-2563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게 되면 문자로 제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제 번호가 입력되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거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문자 발송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하나오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